이날 세자가 화려한 복장을 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내 자태가 어떠한가 물었다. 먼저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 용모를 닦으시길 바랍니다. 태종 이방원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적장자가 바로 양녕대군이고요. 셋째가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입니다. 근데 이 두 왕자는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받아온 교육이라든지 또는 태종과의 관계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차이가 났었어요. 양녕은 왕세자였기 때문에 태종이 엄한 후계자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태종이 양녕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세자에 대해서는 마치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과 같이 엄하게 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충녕은 이런 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충녕은 왕이 될 신분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즐기면서 살아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충녕한테는 양녕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할 일이 없으니 그저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면 된다. 여러분들은 이 양녕과 충녕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가 두 사람이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 이런 환경에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런 환경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성품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세자인 양녕은 우리가 지난 사료읽기에서 살펴봤듯이 뭔가 공부나 학문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주색이라든지 사냥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았어요. 뭔가 성품이 학자 성품이 아니라 호방하고 이런 무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격도 아주 장대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태종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자가 어려서부터 체격이 장대하여 학문만 이루어진다면 나라를 맡길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학문은 전혀 좋아하지 않고 황음무도만 날로 심해지더라. 공부보다는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뭔가 나라를 맡길 후계자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반면 충녕대군은 아까 양녕대군과는 너무나 다르게 학문을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또 점잖은 이런 학자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이 충녕대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녕대군은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몹시 춥거나 더운 때라도 밤새도록 글을 읽는다. 내가 병이 날까 걱정되어 밤에는 글을 읽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충녕대군의 이러한 기질은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는데요. 나중에 세종대왕이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궁중에 있으면서 손에서 책을 놓고 한가롭게 앉아있는 때가 없다. 나는 책을 본 뒤에는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 면모로 볼 때 태종의 눈에는 양녕보다는 충녕이 더 눈에 들어왔을 것 같다. 당시 양반들 역시 양녕보다는 충녕을 더 따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처럼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른 두 사람이지만 두 사람 사이가 꽤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 기록에는 두 사람의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하는 기록이 많은데요. 태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가 충녕대군에게 금슬을 배웠는데 이 때문에 형제 사이에 화목하여 틈이 없으니 임금이 그 화목함을 보고 가상하게 여겼다. 충녕이 세자한테 악기도 가르쳐주고 세자는 오히려 배우고 이렇게 할 정도로 두 사람의 우애가 꽤 남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세자인 양녕 역시 자신의 동생이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 태종실록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궁에서 효행록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병풍을 만들고 이재현과 권근이 그 위에 글을 썼다. 세자가 충녕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했더니 충녕이 즉시 풀이할 뿐만 아니라 그 뜻도 매우 곡진했다. 이재현과 권근은 당시 최고의 학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쓴 글을 세자인 양녕이 동생한테 한번 풀어보라 했던 거예요. 그 최고의 학자들이 쓴 글을 자신의 동생인 충녕에게 해석을 해보라고 한 것은 그만큼 동생의 학식이라든지 어떤 자질에 대해서 세자가 알고 있었고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양녕대군이 나중에 태종을 만났을 때 태종이 양녕대군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충녕은 장차 네가 큰 일을 결단하려고 할 때 도움을 줄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동생을 칭찬하니까 양녕대군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충녕이 참으로 현명합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처럼 두 사람 사이가 화목하기는 했는데 이 성격이라든지 성품이 다르다 보니까 간혹 서로 얼굴 붉힐 만한 상황도 있긴 있었는데요. 양녕이 23살, 충녕이 20살일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세자인 양녕대군이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종 16년 1월 9일 기록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 세자가 화려한 복장을 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내 자태가 어떠한가 물었다. 이때 뭔가 세자가 새 옷을 샀는지 그 새 옷을 입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 옷 어떠냐고 자랑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인 충녕대군이 형님한테 한 소리 합니다. 먼저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 용모를 닦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양령이라면 동생의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물론 충령의 말은 옳은 말이기는 한데 그래도 양령이 살짝 기분 나쁘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실제 기록으로도 양령대군이 그 동생의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면서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세자가 얼굴이 붉어지고 좀 민망해했다는 거죠. 근데 양령대군이 그 동생의 이런 말에 대해서 그렇게 또 기분 나빠하지 않았던 것 같은 게 이날에 또 어머니인 원경왕후를 만났는데요. 어머니를 뵌 자리에서 세자가 충녕대군을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해요. 충녕의 현명함은 과연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의 대사를 앞으로 그와 함께 해야겠습니다. 오히려 그 동생의 말을 칭찬을 해주면서 내 동생이 정말 현명하구나. 국가의 중대사를 그와 함께 해야겠구나. 이런 말을 어머니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양령과 충령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항상 화목할 줄만 알았던 이 두 형제 사이에 기류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충녕대군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점점 태종의 사랑이 양녕대군보다 충녕에게 쏠리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질투라든지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런 대목을 태종실록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루는 태종이 충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집에 있는 사람은 길 떠난 사람을 걱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길을 떠났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면은 그 집에 있는 부인이 남편을 걱정한다는 거죠. 이런 말을 태종이 했더니 갑자기 충녕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시경에 이르기를 비가 오면 황새는 개미집 앞에서 기뻐하지만 부인은 집안에서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파란색 글자는 시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 비가 오려고 할 때 징조 중에 하나가 개미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건데 개미들이 집 밖으로 나오니까 황새는 기뻐하죠. 황새가 그 개미집 앞에서 나오는 개미들을 쪼아 먹기 때문에 황새들은 기뻐할 수 있는데 부인은 집안에서 걱정을 하게 된다. 이런 구절이 시경에 있는데 충녕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이 시경의 구절이 떠올라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을 한 겁니다. 충녕의 이 말을 듣고 태종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세자가 따를 수준이 아니구나. 양령은 충녕에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태종의 이 발언을 나중에 세자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 동생을 좀 견제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충녕을 칭찬을 하니까 양녕대군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충녕은 용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이 똑똑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동생은 용맹한 부분에서는 나보다 떨어진다. 충녕은 용맹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뭔가 약간 견제구를 날린 거죠. 근데 세자의 이 말을 들은 태종이 오히려 충녕을 감싸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충녕이 비록 용맹하지 못한 듯 하나 큰 일에 임하여 어려운 일을 결단하는 부분만은 당대에 따를 자가 없다. 충녕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큰 일에 임해서 어려운 일을 결단하는 이 부분만큼은 당대에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다. 뭔가 양녕대군의 대안으로서도 태종이 일찍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태종의 이러한 편애라고 할까요? 이 양녕과의 비교는 다른 기록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양녕이 21살 때 양녕의 매형인 이백강이 부친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친상이 끝나고 이 종친회에서 이 이백강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근데 그 위로하는 자리에서 양녕대군이 아니나 다를까 기생을 끼고 밤새도록 즐기면서 놀았다는 거죠. 당시의 상황을 태종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백강의 부친상이 막 끝났으므로 여러 대군이 이백강을 불러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때 세자는 밤이 깊도록 기생 초공장을 끼고 즐기며 놀았다. 그렇게 양녕대군이 밤새도록 이제 기생을 끼면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양녕대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자가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고 즐기다가 호련히 공주에게 말하기를 충녕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 갑자기 뜬금없이 왜 세자가 자신의 동생이 충녕 보고 충녕쟤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뭔가 평범하지가 않아.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확실히 이때 양녕대군이 충녕대군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자가 밤새도록 기생과 즐기면서 놀다가 궁에 들어왔는데 태종이 이 소식을 듣고 세자를 이렇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세자는 참으로 다른 동생들에 비할 바가 못 되는구나. 위로연에 가서 예만 갖추고 돌아오는 것이 옳거늘 어찌 저렇게 방종하게 즐긴단 말인가. 다른 동생들은 그냥 조촐하게 예만 갖추고 돌아왔는데
세자 혼자서 밤새도록 기생이랑 같이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종 눈에는 세자는 참으로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 비교될 대상이 못 되는구나. 어찌 저렇게 생각이 없이 방종하게 논단 말이냐. 세자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시점부터 점점 양령과 충령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비교 대상이 되고 나중에 가서는 두 형제가 자리를 다투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점점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2부에서는 이런 갈등의 양상이 더 심화되는 상황들을 한번 기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